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만큼 그렇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 탑재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2차례 공개 출동한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유사시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군 괌기지에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최소 2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난 12일엔 기상 악화로 아예 출격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왔다 간 뒤에도 보란듯이 ICBM급 신형 엔진의 성능 시험을 공개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무기체가 한반도 근역에 왔을 때 이미 벌써 상황이 종료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방적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웃인 일본의 경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등 전략 자산을 미군 기지에 교대로 배치시켜 핵우산 상시 배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핵무장을 한 전략 폭격기나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거나 최소한 교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미군이 보유한 전술 핵폭탄 B-61입니다. 무게가 350kg에 불과해 B-50이나 B-2 같은 전략 폭격기뿐 아니라 F-15나 F-16 같은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미군은 이 B-61을 본토뿐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등 유럽 5개국에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배치된 B-61은 최대 200여 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핵무기 감축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이들 국가에 B-61을 남겨두고 있는 것은 나토와 맺고 있는 핵무기 공유협정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B-61을 관리하고 통제하다가 유사시에는 독일 등 5개 나토 동맹국의 전투기에 장착해 핵공격에 나선다는 건데요. 핵 비보유국도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있어 미국의 나토에 대한 확장된 핵 억제력 제공의 핵심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대화를 위해 준 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서 제재와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한에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동혁 기자입니다.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마음 내키면 어떤 핵미사일 도발도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의 대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무용성이 증명됐다면서 제재 대신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이 핵 개발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되었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또 정권 유지와 사리 사욕에 가득 차 핵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지진까지 겹친 비상시국에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과 비방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단합과 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북한에선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함경도 지역 주민들이 횃불까지 밝혀가며 밤낮으로 맨손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피해 현장엔 얼씬도 않은 채 평양에서 핵실험 관계자와 사진이나 찍는 등 핵개발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 달랑 횃불에만 의지해 맨손으로 통나무를 나르고 망치와 정으로 커다란 바위를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마을 하나가 사라질 만큼 최악의 홍수 피해에 주민들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을이라는 건 집에 한 채도 없고 온 동네가 그저 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저 작은 바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은 말뿐입니다. 야간 조명 시설에 온갖 중장비가 총 동원됐던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줄로 묶은 삽 하나로 토사를 퍼내거나 수십 명이 맨손으로 통나무를 들어올리는 등 모든 복구 작업이 사람 손에만 의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동력은 있는 대로 짜내면서도 정작 김정은은 수해 발생 20일이 다 되도록 현장에 얼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5차 핵실험 이후엔 신형 로켓 엔진 시험장에서 파한대소하더니 이번에는 핵실험 관계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세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 데 기여한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 복구는 주민들의 노동력과 국제사회 지원에 떠넘기고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된 김정은 정권의 무책임과 이중성에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일부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북한 측의 실수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공식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28개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고 사이트 구성도 단순하고 구색만 갖췄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영문 사이트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지난 20일 김정은의 신형 로켓 엔진 시험 참관 등 대부분 김정은 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국영항공사 고려항공,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등 북한 정부기관이나 기업 사이트도 공개됐습니다. 모두 북한의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사이트들은 국제 접속이 매우 한정돼 있는데 서버 관리의 실수로 서방과 외신들에게 공개된 겁니다. 인터넷 고유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 등록수가 독일 1,600만 개, 우리나라는 104만 개지만 북한은 2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냉면, 개고기 등을 파는 식당 명단을 소개하고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공개 이후 상당수는 접속이 다시 차단됐습니다. 북한 사이트들은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의 콘텐츠를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고 사이트 구조도 단순했습니다. 접속량이 거의 없다 보니 허술하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공개된 북한 사이트를 접한 외신들은 사이트들이 대부분 북한의 선전 기계 역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대화를 위해 북한에 준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됐다며 야권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비상시국의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대화를 위해 북한에 줬던 돈은 핵개발 자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핵도발을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제재와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정면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연필 한 자루도 북한에 팔아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은 연필 한 자루라도 북한에 팔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re very clear. If it's a pencil or an ounce of gold or a boatload of coal, everything that North Korea does.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다양한 물자와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has an obligation to implement fully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pass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ncluding, preventing the export to North Korea. 하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만 강조했을 뿐 대북 제재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미국 요청으로 홍샹그룹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30%나 증가하는 등 북중 간 거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추가 대북 제재에 열쇠를 진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대화를 위해 북한에 준 돈이 핵 개발 자금이 됐다며 야권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비상시국의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대화를 위해 북한에 줬던 돈은 핵 개발 자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마음 내키면 핵도발을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제재와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정면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연필 한 자루도 북한에 팔아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은 연필 한 자루라도 북한에 팔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re very clear. If it's a pencil or an ounce of gold or a boatload of coal, everything that North Korea does.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다양한 물자와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has an obligation to implement fully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pass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ncluding, preventing the export to North Korea. 하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만 강조했을 뿐 대북 제재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미국 요청으로 홍샹그룹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30%나 증가하는 등 북중 간 거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추가 대북 제재에 열쇠를 진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